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여성 연예인들은 대부분 뛰어난 외모와 몸매를 바탕으로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응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생활 문제로 인해 순식간에 인생이 무너진 미모의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완벽히 변신하며 미녀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이유는 당시 인기 그룹 신화의 에릭과 공개 연애를 하며 화제가 되었기 때문인데, 에릭은 신화 활동 외에도 드라마 불새와 캐세라 캐세라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시연은 에릭과의 공개 연애를 당당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에릭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듯 대중들에게 나와 만나는 여자라며 연애를 공개하는 모습은 당시 신화 팬들에게 큰 반감을 샀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릭은 신화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달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도 박시연에게 푹 빠져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7년 신인 연기상을 수상한 박시연은 에릭과 빠르게 결별하며 친한 동료로 남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4년 뒤 그녀는 갑작스럽게 연상인 증권인과 8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했죠. 그동안 털털하고 자유로운 이미지를 강조했던 그녀가 시상식에서 보였던 반전 이미지가 남편을 매혹시킨 것일까요? 결혼 후에도 그녀는 활발히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드라마 강기남에서 파격적인 노출을 감행해 팬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박시연은 이승연, 장인의 현영과 함께 프로포 엑사인방에 가입해 약물을 무려 185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투약 횟수는 약물 4인방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졌고 그 횟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시연 측은 영화 촬영 중 허리 부상으로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료 목적이라면 185회는 말이 안 된다, 약물 중독 수준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박시연은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치료, 37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KBS와 MBC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방송 활동이 제한된 그녀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으며 연예계 대신 평범한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했으나 2016년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 JTBC 드라마에 출연하며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그 후 SBS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지능적인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복귀 시도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술에만 취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현대 아반떼 차량을 자신의 벤츠 E클래스로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에 가까워 이를 달성하려면 주말 낮에 소주를 5병 이상 마셔야 하는 수치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약물을 끊고 답답해서 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박시연은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숙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물었더라며 과거 음주운전 사건을 떠올리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SBS 출연 금지 명단에도 올라 방송 3사 모두 출연 금지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그 후 3년간의 긴 자숙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시연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는 의사를 이유지는 과거 여고 시절 이국적인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그녀의 외모는 지나가던 7살 어린이에게 물어봐도 혼혈인 듯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혼혈이라는 질문에 이유지는 강력히 부인하며 나는 순수한 한국인이라며 확고하게 주장했죠. 이유지는 176cm의 큰 키를 자랑하는데 20년 전 대한민국 남녀 평균 키에 비해 그녀의 몸매는 서구적인 체형으로 눈에 띄기 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혼혈 의혹에 대해 이유지는 일관되게 부정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그녀가 혼혈임을 인정하는 것은 큰 논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적 않습니다. 이유진은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3살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부모님은 이혼했으며 이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호적상 언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후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유진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모습을 방송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자숙 기간 동안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유로운 미국인의 피를 감추지 못했는지 2004년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녀는 운전 중이던 매니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까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대해 참지 못하고 흥분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유진은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3살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호적에 올라가며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고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조사 결과 매니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고 이유진 역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이 깬 후 이유진은 경찰관에게 사죄하며 다시 한번 긴 자숙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유진은 조용히 방송계에 복귀했으며 스타 골든벨에서 3년간 사귄 남자친구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하며 결혼에 (2017년) 성인 영화를 선택하며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였지만 나이가 많아져서였는지 그녀의 노력은 헛되이 끝났습니다. 영화는 관객 수 228명으로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했고 이는 그녀의 연기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긴 자숙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방송 활동을 거의 접고 간헐적으로 홈쇼핑에 출연하거나 자신이 론칭한 제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혼한 남편과 강아지와 함께 건강한 근황을 보이며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남태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그룹 위너의 멤버로 데뷔한 남태현은 그가 데뷔한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학창시절 학교 폭력 의혹과 강제 전학 사건이 제기된 데 이어 주차 요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며 그의 인성에 대한 논란도 커졌습니다. 2019년 그는 가수 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지만 이 역시 가난을 미화하는 코스프레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논란들은 그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1위는 장동건과 주진모입니다. 배우 장동건과 주진모는 주진모의 휴대폰 클라우드가 해킹되면서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정보들이 유출되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커는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두 배우가 그동안 지켜온 고귀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조속하고 불쾌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화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들의 사진이 공유되었고 그 대상은 모델, 일반인, 연예인 지망생, 심지어 유부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동건과 주진모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그들을 향한 대중의 실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여러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이병헌은 상대 여성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대조되며 로맨티스트라는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생활이 폭로된 후 두 배우는 광고와 영화업계에서 손을 씻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동건 운전하며 32세의 나점래 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후 피해자를 약 12m나 끌고 가서 도로 옆 숲에 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사건 발생 약 7시간 후 경찰에 의해 체포된 그는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과실치사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신유기는 그 자체로 살인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지만 당시 법원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한 셈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그 당시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조영기가 1993년 가석방으로 2년 만에 출소한 후 그가 활동을 재개하고 당시의 스타들과 함께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갔던 그가 맥주 카스 광고까지 찍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있어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그를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받아들였지만 21세기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의 과거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킬러조라고 부르며 과거 사건이 다시 조명받게 되었고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방송에서 사실상 추방당했지만 그는 가석방 조치로 충분히 죗값을 치르지 않은 채 방송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은 90년대생들이 많이 거주했던 서초구 잠원동에서 악명 높았던 인물로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혼성그룹 남영학에서 활동하며 연기에도 도전했지만 그의 커리어 뒤에는 수많은 범죄 전력이 존재합니다. 그 후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조용히 지내는 듯했으나 2016년에는 캐나다로 케타민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엑스터시, 대마초, 케타민 등 여러 마약을 서울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이는 그의 범죄 전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을 뛰어넘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마약 수사 중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을 차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주혁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와 모욕죄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가 활동을 재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치스럽고 부유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골프 투어, 해외여행, 슈퍼카, 명품 시계 등을 자랑하며 다니는 모습은 그가 과거에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소문을 더욱 믿게 만들었습니다. 2위는 정명현입니다. 정명현은 아역배우로 데뷔하여 이경규의 주목을 받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2011년 말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결국 자신을 파괴한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위는 이면식. 반성을 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되는 인물이 바로 이면식입니다. 한때 국민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던 그는 과거 방송된 해피투게더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7차례에 달한다고 고백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의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그는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의 행동은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천만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를 가볍게 농담처럼 언급하며 웃음을 유도하려 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폭 두목과 사랑에 빠져 몸과 마음을 바쳤던 여자 연예인 T.O.P. 4위는 송지효입니다. 2003년 영화 여고괴담3에서 주연으로 데뷔하며 주목을 받았던 송지효는 연기력 부족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색즉시공이와 쌍화점에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통해 큰 화제를 일으켰고 2010년에는 그녀의 인생작이라 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고정 멤버로 합류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그녀가 소속된 CGS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백창주와의 미래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며 교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창주는 과거 양은이파 부두목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시절 오비파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소속사 스타뮤직은 조폭과의 연계를 의심받는 레이블로 평가되었고 백창주는 그곳에서 활동하며 연예인들에게 악명을 떨쳤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터보의 김종국은 소속사 내에서 백창주와 권승식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김종국은 허리디스크 문제로 공익근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창주는 나중에 권상우의 매니저를 맡았고 권상우가 소속사 이탈을 시도하자 그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하여 전속계약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창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지효와 백창주의 관계 종료와 그 이후의 결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녀가 진심으로 그와 사귀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의한 강압적인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위는 배상윤입니다. 그룹 업타운은 윤미래 탈퇴 후 제시를 영입하며 새로운 전환을 꿈꿨지만 결국 예전의 인기를 되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와중에 6집 앨범에서 새롭게 합류한 멤버는 바로 브라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정양아였습니다. 정양아는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정연준과 2년간 공개적으로 열애를 이어갔고 결혼설까지 돌았으나 결국 둘은 결별하며 연예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 조용히 지내던 정양아는 몇 년 뒤 배상윤의 해외 도피 사건과 관련되어 다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팔레스 호텔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당시 강남에서 발생한 조직 간의 충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난초파를 이끌며 악명을 떨친 후 신영광파의 부두목 자리까지 차지하며 조직 내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배상윤은 이후 하얏트 호텔과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며 자산 4조 원 규모의 KH그룹 회장에 올랐지만 그의 사생활 또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업타운의 정양아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2022년 정양화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면서 배상윤은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첫 번째 아내는 필룩스 조명회사의 실질적 대표직을 맡게 되며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의 눈치를 덜 보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4천억 원대의 배임과 6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고 그 결과 정양화는 경제적 독립 없이 고립된 상태에 놓였으며 첫 번째 아내의 견제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윤은 해외에서 이어서 금전적인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폰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강종현은 빗썸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막대한 재력으로 성남 마피아파를 지배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조폭들이 의리가 아닌 돈으로 움직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강종현이 자신의 재산으로 조직을 장악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종현의 빗썸 사태가 터지면서 박민영이 2억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그녀의 친언니가 강종현의 회사에서 사회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민영은 이에 대해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종현은 자신이 박민영에게 준 것은 생일 선물로 주었던 샤넬백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논란은 별개로 박민영이 이 사건에 더 이상 연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 속에서 박민영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드러났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기만 했습니다. 1위는 정병화입니다. 1980년 MBC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이영화는 한때 숨겨진 아이와 관련된 소문으로 연예계 활동에 큰 타격을 입고 점차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명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시 한번 연예계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며 결국 이혼을 겪게 되는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영화의 인생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신20세기파의 부두목 정병화였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연기한 눈칼 자국 캐릭터가 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질 만큼 정병화는 과거에 조폭 생활을 하며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반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영화를 만나면서 점차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영화와의 만남은 정병화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녀가 결혼 조건으로 제시한 신학대학 진학을 수락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조폭의 두목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가 전도사의 길을 선택한 데는 이영화와의 사랑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